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헝가리에 와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곳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GSN 선교대회가 크로아티아에서 했는데,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바니아, 이탈리아, 그 다음에 체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본명은 김흥식이고, 네, 헝가리에서는 김바울, 폴킴이라고 통합니다. 네. 예, 저희 고향은 인천이고요. 네. 예, 1989년 10월 10일 날 예. 헝가리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학을 전공해 그 수학 선생님으로 인천에서 6년 동안 네.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거기 내려놓고 선교지 헝가리 땅에 와서 지금 3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6년째라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적에 1989년 정도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 헝가리 땅이 공산주의에서 민주화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곳 헝가리에 오셔가지고 하였던 그 많은 일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먼저 헝가리에 오시기 전에 한국 인천에서 어떤 폴 김흥식 청년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우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셨겠죠. 저희 아버님이 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 평안북도 창성에 한국 기독교 초기 그때 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아주 장로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분의 신앙적인 뿌리는 이미 그때부터 있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님, 저 기독교 역사의 4대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 하나의 아버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고혈압으로 이제 반신불구가 되셨을 때 네. 집에 계시면서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7년, 8년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성경 읽는 데다가 집중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쓰신 성경 보면 빨간 줄로 예, 그렇죠. 그게 예.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 뿌리가, 그 영향이 네. 저에게도 미쳐지지 않았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째가 되니까 뭐 당연하게 모태 신앙이겠죠. 그렇게 하셔서 4대째 한국의 기독교의 가정들이, 물론 요즘 보니까 조금 많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좋은 믿음의 뿌리에서 이제 청년, 어린 소년과 청년 시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사셨죠. 제 기억으로는 모든 친척이 북한에 계시고, 네. 47년대 어머님, 아버지, 그리고 큰 누님 세 분만 북한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인천에 정착하셨고, 네. 저희 성장하면서 부모님 이남이녀 6식구 이게 전부였거든요. 네. 네. 사실은 친척이 있어야지 격려도 해주고 막 용기도. 그러니까 저는 친척이 없는 상태에 성장해가지고 네. 그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막 뭐 용감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머리만 극적극적 긁는 어리 착한 그냥 예, 소년으로 착한 성장 소년으로 성장하시고, 성장했어. 네, 뭐 교회 잘 나가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꾸준히 안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 했고 예. 아버님이 신앙적인 말씀하셨지만 교회에는 꾸준히 나가진 기억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신 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시작하셨고, 맞습니다. 네,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네, 성장하고 고등학교 아버님이 공업고등학교 네. 공고의 기계과 선생님으로서 활동하셨어요. 아, 네, 네, 그 아버님이 기술적인 것을 배운 것은 평안북도에 사시면서 만주 쪽에 가서 일본 기업에서 네, 그 공업 같은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한에 오셔가지고 네, 공고 예, 기술과 선생님으로 그래서 아버님이 교사로서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나도 성장하면 네. 선생님이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하, 그러셨구만요. 그래서 예.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에 수학 선생을 예. 수학과를 나오신 모양이죠. 예. 네, 인천에서 고등학교에 성장하고 네. 대학을 충북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 아, 거기에 저희 과에서는 제가 가장 좋은 성적으로 수석으로 졸업하신. 아니요 입학 아, 입학. 예.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대학교 신문에도 제 이름이 올라왔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선교사님 뵈니까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아요. 이게 아주 잘 가르치는. 교사 이 가르치는 게 제게 맞아요. 아, 적성에 네, 맞으시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고등학교 지내다가 그러니까 친척들은 다 북한에 있지. 네. 남한에는 가족만 있었지. 근데 이것을 또 떠나서 지방에 혼자 생활하니까 그렇죠. 더욱더 외롭고. 아주 외롭고 예. 그때 저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 잃은 양과 같은 나의 모습. 아, 네. 대학교 생활 친구들하고 놀면서 좋죠. 그런데 혼자 집에 와서 있으면 완전히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제 모습. 네. 그때 1년 선배 되시는 분이 네. 가까이 와서 네. 사형리 CCC 네. 선배인데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네. 불과 대화 15분 20분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할렐루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제 삶의 BC와 AD로 완전 전환되는 그런 길 잃은 양이 나의 목자를 찾은 그 기쁨은 네. 지금도 그 기쁨을 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선배 되시는 그 선배님의 사형리 예. 그 전도를 통해서 기다렸던 예수님의 그 하트가 그냥 확 그냥 필로 들어오시고 예. 영접하게 되셨네요. 맞습니다. 와, 그 감격 지금 상상만 해도 참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그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시에는 네. 버스 타고 갈 때, 뭐 기차 타고 집에 갈 때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이 기쁨을 전해주려고 네. 그 막 전도도 하고 사형리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저도 CCC 4년 동안 대학교 CCC 선배님. 이렇게 선배가 만나니까 아주 기쁨이 더합니다. 어떻든 사형리가 그 당시 때 큰 전도의 툴로 사용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예수님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아직까지도 어떤 지역에서는 사형리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사형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사형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완전하게 내가 누구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모든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한국에서 믿게 되었다고요. 대학교 시절 때. 네. 그 이후에 학교는 잘 마치시고요. 예, 예. 대학교 4년 과정 네. 마치고 네. 그리고 잘 돼가지고 공립학교 네. 수학 선생님으로 네. 인천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 예. 그래서 3년 동안 남학교, 네. 중학교, 남자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네. 2년 군대 생활, 네. 또 졸업한 뒤 군대 제대한 다음에 여학교에서도 3년.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교사 생활 6년. 네. 그러니까 네. 난 고향 인천에서 충북으로 잠깐 이주해서 유학하셨다가 네. 다시 거미 환영하셔서 그 인천에서 중학교 남학생, 그다음에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또 여자 학교에서도 하시고 뭐 두루두루 큰 가르치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하셨던 이 교사, 청년 교사를 어떻게 또 사모님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네.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저희 UBF 이제 선교 단체에서 네, 네. 그 리더 되신 분들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첫 이렇게 소개 미팅을 하고 나서 예. 믿음의 여인, 믿음의 남자 예. 그거 하나만 보고 예. 바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야. 그래서 3주 후에 결혼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그 지금 순수성이 그냥 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만나게 하셨고 만나자마자 서로 이렇게 결혼을 약속을 하셨다. 예. 3주 후에 결혼하는 분은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렇게 결혼하시고 예. 처음에는 CCC의 그 선배님이 예.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가서 또 UBF하고 예. 연결이 되어서 3학년부터 지금 네, 그 당시 때요 CCC나 UBF가 굉장히 그 학원의 예, 학원 선교. 선교에 큰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어떻든 UBF도 지금 잘하고 있고 CCC도 잘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그러한 선교 단체와 이렇게 인연 맺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자녀들도 있겠습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 이제 84년도에 결혼했거든요. 네네. 이제 올해가 41년째 되는데 네. 그 사이에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고 네. 또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3년 후에 또 딸이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네. 예쁘게 예쁘게 믿음의 지금.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그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같아요. 아직까지 사모님과 자녀들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다 자녀들은 여기에 지금 헝가리에 지금 계시고요. 예. 한국에서 나서 헝가리에 올 때는 그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 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5살, 딸이 2살 네. 때 와가지고 헝가리 유치원서부터 헝가리 초등학교 뭐 그리고 고등학교 뭐 대학교 네. 헝가리에서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헝가리 사람이 헝가리 됐다고 사람. 봐야죠. 네.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데를 우리가 왔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미국에서 건너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또 성장하고 또 사회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님께서는 이곳 헝가리에 이주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헝가리의 리더십을 또 발휘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나 의미 있게
내가 처한 곳에서 가장 감 있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 사역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헝가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교사로 다짐하셨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예. 먼저 좀 설명하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인천에서 네, 인천에 있는 UBF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네. 물론 당시에 이제 교사 생활 활동하면서 그렇죠. 선교단체에서 하면서 제가 맨투맨 바이블 스타디로 키운 그 제자가 네, 사실은 미국에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 도움으로 네, 미국에 와서 우리서 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아, 네. 사실은 미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89년 2월 1일 날 네, 동구권에서 가장 먼저 헝가리하고 대한민국 영사급 외교 관계가 맺어지면서 네, 그때부터 헝가리에 대한 TV 방송이 네, 거의 매일 방송에 나왔어요. 네, 야, 이게 뭔가 관심을 갖고 특히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헝가리 수학이 아주 강하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네. 환상을 본 것 같이 네. 헝가리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초청의 말같이 TV 방송 헝가리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네. 하나의 환상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늘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 북한에 있는 친척들 못 만난 지 70년 넘고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었는데 어떻게 헝가리를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제가 헝가리에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어서 헝가리 그 대학교 네. 수학이 아주 강하다는 그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 신청을 보내려고 보냈어요. 그때 근데 이 대학교에서 전혀 소식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 그 당시 공산주의 시스템이라 그런지 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도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한 거죠. 헝가리에 네. 유학하면서 유학생 선교사로. 네. 그런데 한번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기차에 사람들이 신문 보다가 이렇게 버린 그 신문 네, 쪽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심해서 신문 쪽지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일간 스포츠 신문이었거든요. 스포츠 신문 아래 광고가 하나 났어요. 네. 그 광고가 어떤 거냐면 부다페스트 의대 유학생 모집 광고가 있었어요. 네. 부다페스트 의대 나는 수학 전공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저도 이렇게 버리고 집에 아내한테 와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아내가 귀가 번쩍 뜨더니 이거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어차피 헝가리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한번 신청해 보세요. 네. 그 얘기 듣고 사실은 네. 수학 그 유학보다도 일단 헝가리에 가는 게 우리 길이다. 해가지고 그 의대생 모집관 거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하고 같이 헝가리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의대를 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헝가리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원했던 그 대학에 다시 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1989년이다, 그렇죠? 89년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당시 때 이 헝가리 땅이
체제적으로 공산 체제에 있었나요? 맞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제가 10월 10일 날 왔더니 이 10월 23일 네. 제가 오고 나서 2주 후에 민주주의로 이제 선포를 했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공산 체제에 있을 때 이 땅에 네. 들어오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1989년 10월 23일이 이 나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선포한 그날인데 그것에 2주 전에 이 김바울 선교사님은 헝가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학교의 의과대학의 학생 모집의 광고를 보고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것을 TV에서 그렇게 느꼈고 또 늘 가족적으로 상상하던 부모님의 세대가 평양에 계셨으니까 그쪽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헝가리가 좋은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과 이 세 가지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헝가리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헝가리 어떤 나라였나요? 그 당시에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헝가리가 공산 체제가 44년 네. 되어 있어가지고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이라든가 이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한테 다 맡기는 거니까 아주 어둡고 침침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체 이 예. 부다페스트의 예. 그 건물 자체 외적으로 예. 느끼는 예. 건물 자체가 조금 다 어두운. 어둡고 네. 음침하고 네.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난 한 35년 사이에 뭐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네. 이게 뭐냐 공산 체제의 44년에 묵은 때가 뭐 많이 쌓인 그런 네. 흔적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보니까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모든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좀 엄치나 좀 어두운 그 예.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왔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직구하는 데는 어려움 없었나요? 초창기에는 집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겼나? 네, 네. 상당히 집도 많이 옮기고 예. 제가 처음에 돌아가서 정착한 그 집이 여기에서 불과 1km 떨어지지 않은 네. 그 집을 지날 때면 항상 초창기 그 생각이 그렇죠. 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민 처음 갔던 그 곳에 정착했던 살았던 그 집은 잊어줄 수가 없죠. 예. 한국에서의 풍습이 완전히 잊어야 하고 또 새로운 외지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그 시작점이 고향과 같은 그런 느낌. 네. 자, 이해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헝가리 땅에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헝가리 땅 올 때 자녀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 왔죠. 그렇죠. 예. 뭐 5살, 2살. 2살 남자 큰 아이, 그다음에 둘째가 2살 때 와서 그러나 지금 3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아들도 벌써 다 성장했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이 인생살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고향을 두고 남한에 오셨을 때도 좀 외롭게 사신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헝가리 땅에 다 오시니까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섭섭하셨겠어요. 뭐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네. 어머님은 좀 예. 92세까지 사시도 예. 하셨고 어머니 형님들 뭐 누님들 조금 네. 서로 교제도 잘 못하고 좀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제가 헝가리에 온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네. 아브라함이 본토 지급을 떠나 네. 하나님의
부르신 땅으로 네. 간 네. 저희 세대는 아브라함 세대다. 네. 저희 아들은 예. 저 이삭 세대고 네. 손주들은 예. 또 야곱 세대 이렇게 예. 부르심을 받은 그 땅에서 한 세대, 1세대, 2세대, 세대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3세대가 지금 이제 다 한가리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들도 있고요. 손주들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손주들과 함께 아들, 딸 이렇게 모이면 또 한 절기 때 그러면요. 모이고 그러죠. 이 예. 한가리 다 부다페스트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 딸 가족은 부다페스트 대표적인 큰 호수 네, 발라톤 호수라고 있는데 발라탄. 발라톤 호수가에 예, 아주 휴양지 같은 지역에 예, 잘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고 네, 저희가 딸 집에 이제 방문하는 거는 그 별장에 가서 쉬는 예. 그런 시간을 어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님을 잘 두셔서 그 아름다운 이제 예. 한가리의 제일 아름다운 호수에 예. 호수가에 예. 한 저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딸 집이 별장과 같아 하시는데 그것이 벌써 목사님께서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그 결과 가치를 다 표출하는 자녀의 잘됨이 곧 부모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진장하게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처처히 이제 정착을 해가는 가정들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서 실제적으로 36년간의 한가리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전에 한가리에 대한 아무래도 오래 계셨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가리와 또 현재 살고 있으면서 보는 한가리 역사 간단한 역사 그리고 이 한가리가 어떤 나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헝가리 영어라면 훈거리 예. HUN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네네. 헝가리 민족의 뿌리는 우랄 알타이어 산맥에 있었던 훈족의 후예다. 네. 그러니까 유럽 땅에 아시아에 뿌리를 둔 민족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헝가리 민족입니다. 네네. 그래서 유목 생활하면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동하다가 정확하게는 894년도에 이 넓은 평야지대, 네. 옥토와 같은 이 땅에 정착을 했어요. 네네. 헝가리 민족이. 네. 선교사님, 네. 이러한 그 제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네. 또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한가리에 지금 현재로 봐서 가장 연장자로 이렇게 계시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네. 역사적 얘기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한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난 김바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